네, 미국 증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장희성의 마켓 A to 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간밤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조정장이 시작된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여파 좀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되게 많은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여러 인사들이 큰 영향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얘기는 그렇게 다들 합니다. 이게 일단 자넷 옐런부터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월가 인사들, 폴 크루먼 같은 학계 그리고 워렌 버핏도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큰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요. 일단 저도 크게 이제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을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예상액이 그 3분기가 기존에 한 7,300억 달러였는데 그게 1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700억 달러 이상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원 되는 돈이에요. 그거 어디서 구하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오른다. 그럼 피치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냐? 정확하게 보면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2년물 금리는 오히려 또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보면 장기물 금리가 왜 오르느냐? 그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니까 3년물 10년물, 30년물 위주로 발행 계획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어쨌든 시중에 이게 주식시장은 어쨌든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데요. 그렇죠.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게 이제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다는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 확실히 그쪽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도대체 이 돈을 구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본에서 이제 또 그 YCC 얘기까지 연결이 돼서 정말 다양한 좀 음모론 비슷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팩트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강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경 써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파트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좀 긍정의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변화된 건 없다라는 거는 이미 2011년에 우리가 S&P의 신용등급 강등 때 확인을 했고요. 한번 경험했죠. 근데 피치가 지적한 거 중에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거버넌스 이슈를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 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나왔던 거고 이게 보면 이게 정기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 다가오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졸이잖아요. 이게 보면 그죠? 그렇긴 하죠.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하죠. 어차피 늘릴 거 왜 가슴을 졸이면서 극적으로 자꾸 타결을 하냐 이거죠. 어차피 또 늘릴 거잖아요. 이게 또 지금 늘려놓은 거 한도되면 또 안 늘리겠어요? 미국은 이미 이거를 부채를 늘리면서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인데요. 그렇다면 자 피치가 그걸 지적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학계에서도 많이 주장이 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미국의 그런 당파 싸움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가능하잖아요. 부채 한도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사실 그때 한창 싸울 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거 없애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을 지금 좌지우지할 정도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여야는 국익 앞에서는 또 똘똘 뭉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의 효과를 하나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 지금 미국이 어쨌든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이 오르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피치가 맞거나 피치에 끌려다닐 수 있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준금리를 좀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로 기준금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간밤에도 보면 연준 인사들 두 분의 이제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미셸 보먼 이사 같은 경우는 긴축을 계속 해야 된다. 그분은 굉장히 원래 매파니까요. 또 존 윌리엄스 뉴욕 그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비주기적인 다 왔다 내년에 인하할 수 있다.
앞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발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그냥 뉘앙스 그리고 내년 되면 인하할 수 있다는 뉘앙스만으로도 장기물 금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미셸 보우먼이셨 때문에 그걸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약간의 발언이나 뉘앙스만으로도 장기물 금리를 잡을 수 있고 예. 직접적인 원인은요. 자, 발행물이 늘어났습니다. 예. 모든 거는 단기적으로 수급에 우선하죠. 그렇죠. 발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거를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연준은 지금 오히려 양적 축소 QT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자, QT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매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QT까지 종료가 될 수 있군요. 종료해야죠. 지금이라면은 당위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정부는 더 국채 발행을 늘리는데 연준도 그렇죠. 지금 그걸 줄이고 있다? 금리가 안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 QT도 종료를 조만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걸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비둘기적으로 변하고 QT가 될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CPI가 그렇죠. 좀 도와줘야겠죠.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가 됐고, 네. 예,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이 금리를 잡아야 하는 연준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점장님은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로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뭔가 달라지고 있는 변화는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CPI 발표 이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베팅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어떤 전략으로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유동성이 지금은 축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그렇죠. 뭐 QT 종료를 발표하거나 예. 뭐 갑자기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시장은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올라가던 이게 보면은 AI 빅테크들이 먼저 쫙 끌어올라간 다음에 주변주들까지 다 이렇게 손잡고 올라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용등이 강등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모두 다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유동성 환경이 좀 유동성이 방출되는 그런 모습이 불확실성이 하나 던져졌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되게 또 유동성이 되게 재밌는 게요. 예. SBB 사태가 우리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게 또 유동성을 방출한 효과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일본이 결국에는 지금 자꾸 긴축으로 안 넘어가고, 예. 그리고 또 약간 이게 0.25에서 0.5로 밴드를 늘렸을 때도 이게 자꾸 국채 금리가 뚫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대량의 유동성이 방출이 됐었거든요. 예. 지금도 어쨌든 밴드를 사실상 1.0까지 올렸잖아요. 네. 이게 자꾸 또 올라가게 되면 일본은 또 유동성을 방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출할 수 있는 오히려 또 약간 우리는 걱정할 만한 뉴스가 나오면 또 유동성은 방출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 축소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신다면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가긴 힘들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다면 하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하지만 또 주식시장 주가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되는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간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다른 모든 주식들이 어렵지만 호실적을 발표하니까 뭐 올라가잖아요. 8% 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약간 내러티브만으로도 다 끌고 올라갔던 시장에서 숫자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펼쳐질 거고요. 그러니까 AI의 되게 핵심 기업이면서도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지금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실적 예,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숫자까지 맞춰주는 기업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좀 가득했던 장세에서 쏠림이 이어졌었는데 그 쏠림이 좀 뭔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러셀 2000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좀 뭐 기존금리도 끝이 왔고 대세 상승장으로 좀 가려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하나 또 큰 게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이 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쏠림의 기준은 결국에는 내러티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숫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종목들일까요? 또 AI 내러티브와 실적이 같이 가미되는 그런 종목들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클라우드가 이제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에다가
본업이었던 이커머스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괜찮았죠. 나타내니까 예. 거기다가 AI가 얹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뒤로하고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결국엔 또 돌아 다시 AI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왜 그러냐면 자 경기가 좋아지던 나빠지건 예. 국채를 아무리 많이 발행을 하건 예. 유동성 환경이 아무리 축소되건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말라도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돈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앞다퉈서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투자를 해야만 하는 분야가 어디냐? 결국 AI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쵸? 지금 시점에서는. 예. 그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어떤 매크로 환경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는 AI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는 AI에서 찾으셔야 되고 거기에 조금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걸 충족 못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예. 다른 본업에서 실적을 못 맞춰주는 기업들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숫자에서만큼 또 증명을 해주는 기업들은 결국엔 또 시장 이 모든 걸 뚫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그러네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비디아가 될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이런 핵심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주변주를 찾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기업들도 맞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조정을 보여서 그런 주가 부담을 조금 이제 해소한 가운데 또 호실적이 나오면 또 그들이 또 결국에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뭐 매크로 변수가 정말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헷갈릴 때는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게 지점장님의 논리고요. 그리고 그 확실한 거는 뭐 AI라는 내러티브도 있겠지만 숫자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가 쏠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항상 좀 뒤에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기는 하겠지만 변동성 구간에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뭐 금리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 실적 보고 투자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오늘은 한국 AI 관련주에도 지금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AI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니까 하나는 AI 산업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는 반도체, 밸류체인도 봐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도 AI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클로바 X? 네, 8월 이제 24일 날 공개한다고 예.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좀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맞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았죠. 자, 기본 가정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나 이제 모바일에서도 자, 언어의 장벽을 우리가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은 뭐 우리 검색 엔진도 갖고 있고 포털도 갖고 있고 이런 국가였는데 그쵸. 자, GPT-3까지는 한국어가 조금 딸렸는데 자, GPT-4가 딱 등장을 하고 보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더라. 야,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한국형 AI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가정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미국의 빅테크는 날아가는데 우리의 그런 대표 선수들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자, 언어의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언정 네. 실력은 따라왔지만 가격의 장벽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가격이. 네, 어떤 거냐면 네. 자,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B2C로 우리가 그냥 쓰는 거는 만약에 구독료를 낸다 그러면 뭐 가격이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B2B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B2B 시장은 이게 이제 그런 AI 모델에서 API를 갖고 와서 이걸 학습을 하거나 뭐 추론을 했을 때 토큰 사용량에 비례해서 과금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자, 똑같은 문서를 GPT에서는요.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그걸 네네. 영어로 돌렸을 때랑 그걸 한국어로 돌렸을 때 토큰 사용량이 4배가 증가한대요. 그거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거쳐야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토큰이라는 거는 네.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가장 최소 단위인데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한국어 단어를 그렇죠. 하나의 예, 토큰으로 예, 묶을 수 예. 있지만 그들은 뭐 기역 따로, 아 따로, 니은 따로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가 있네. 그렇죠. 네. 토큰 사용량이 4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런 B2B 업체들이 이거를 AI 모델을 가져다 쓸 때 비용이 4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자, 한국형 AI를 썼을 때 비용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면 예. 아주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B2B 업체들은 무조건 한국형 AI를 선택할 당연하죠.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렇죠? 그게 예전부터 그들은 굉장히 주장을 했었지만 시장이 그걸 알아주고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련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8월 24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 이게요. AI는 안보입니다. 국가의 네. 안보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약간 인터넷 대표 업체들은요. 이게 보면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예. 뭐 골목상권을 침해했다. 그쵸. 그죠? 예, 문어발식이다. 그냥 무조건 뭐 역차별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역점 사업이 되겠네요. 오히려.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AI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와 AI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의 그런 안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한 서너 개 국가 말고는 AI 모델을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손에 꼽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거기다가 그런 비용의 장벽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걸 시장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AI는 뭐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응원도 해야겠지만 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부터 얘기하셨던 내용을 조금만 더 가져오면 AI 내러티브는 확실한데 네. 확실히 보이는데 이제 실적 숫자도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마침 또 생각해 보니까 네이버 실적 좋았네요. 실적 너무 좋았죠. 네. 영업이익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예. 본업이 되는데 AI가 붙어버리니까. 예. 근데 그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알아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 사태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중간중간 이렇게 결론을 짚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과정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불확실성이 하나가 더 던져지니까 이제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주식시장 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기업 실적과 기업의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하는 과정이겠죠. 그 안에서는 역시나 최근까지 강조해 주신 것처럼 AI 관련주에 대해서 또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AI 관련주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엔비디아 실적이나 클로버엑스나 조금 8월 말인데 그럼 네.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그럼요. 전략이 좋겠죠. 네, 이게 이미 딱 오른 다음에들 관심이 많이 가지만 그 전에 사놓으셔야만 그걸 또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